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기본 사업을 토대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장애계의 역할론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부산장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계는 얼마 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회 부산 한마음 교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 교류대회는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우수지역 복지 사례를 발표하고 민관이 장애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교류회장으로 부산에서는 200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이행 계획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전국 지역의 장애인 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자체 대부분이 양호한 공약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기본 사업을 토대로 실시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 사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내지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선거 공약이다라고 공표할 수 있을까? 공약 정리를 하는 그 과정에 장애인의 입김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약을 제시받고 선거가 끝난 이후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장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장애계 의제를 후보자 공약에 담아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제시한 장애인 공약이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 꾸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한국장애학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억압하는 실체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장애에 대해 개인적 의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과 맥락 등을 분석하기 위한 한국장애학회가 창립됐습니다. 한국장애학연구회는 지난 22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학회의 창립 총회를 겸한 학술 세미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1대 한국장애학회 회장을 맡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장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09년에 이게 장애학 연구회 만들어서 한 6년 지났거든요. 6년 지났는데 시작할 때는 한 9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시작이니까요. 또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같이 학회를 만들어 나가는 심정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한 발표자들은 앞으로 장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적극적 참여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의 경험을 놓치면 장애인과 상관없는 학문으로 흘러가기 쉽다. 장애인 당사자의 중요성 또 그에 대한 공감대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또 다른 학문의 주체를 한국의 장애학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술대회에서는 몇몇 학문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데 급급했던 장애학에 있어 여러 학문과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전 시설장이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센터는 현장 조사 결과 전 시설장이 거주인들에게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실과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된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조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노인 실태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결혼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배우자가 있으면 31.9%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21.1%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각각 75.6%와 60.2%로 차이가 컸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질환자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종합병원보다 뒤처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수술 환자 사망률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임상의 질적 지표를 측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복지부가 단순히 환자 진료체계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췄는지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복지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 기준에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 결과만 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부의 임상 질적 평가 지표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면서 실제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25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계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구역 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10만 원인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올리면 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 받은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한가운데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원이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좁은 골목 사이에서 주민들이 쉴 곳은 마을공원뿐입니다. 이러한 마을공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말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일어나고 이 자리에 왔고요. 여기서 나무도 심고 페인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진짜 이 동네가 너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쪽에 방치된 쓰레기는 깨끗이 치우고 공원 내에 있는 정자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시들어버린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새롭게 탄생한 마을공원. 지역 주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공원이 옛날엔 더러웠는데 지금 이렇게 가꾸니까 더 좋아졌지. 학생들이 공원을 꾸며줘서 고맙다고. 새로이 바뀐 공원이 쪽방촌에 가져올 변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TV 12,200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방통위는 이달 1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서울과 대구, 광주 등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25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폭염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처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올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원주시장배 강원도 보치화 대회가 강원도 원주 드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원주시 한마음 보치화 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강원도 7개 지역에서 150명의 선수가 참여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이틀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2015년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5개의 주제 마당에 20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박람회 외에도 국내 유명 인사들의 특강과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SCAA 기준 점수 80점 이상의 커피만을 취급하는 포항시 고바슨 커피 1호점에서 가수 강원래 씨가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장애아 혹은 다문화 보육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규모부터 좀 보겠습니다. 13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다문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약 147만 명의 3.6%에 해당하는 약 5만 3천 명이고 장애 아동은 1만 1,500명으로 전체의 약 0.8%쯤 됩니다. 일반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쉽지 않은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이 더 요구되고 그 아동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나 다문화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용 책자를 제작,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취약보육과정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와 아동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직급별 보육교직원 교육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장애아 및 다문화 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해당 선생님들이 충분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전국적인 목적은 교실 내에서 차별 없는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곤 합니다. 대개의 경우 편견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으로도 잘 고쳐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보육교사들은 편견 없는 관점과 태도로 반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아이들 상호 간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성의 틀이 잡히는 영유아기 교실에서부터 신체적 특성이 좀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는 버릇을 배운다면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동등하게 개방적으로 대하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편견 없는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품성 좋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편견 없는 보육은 장애가 있는 급우 혹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작은 비장애인, 비다문화인 아동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는 이웃이든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인성바른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대한민국을 더 품격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견에 맞서 모든 이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문화 혹은 장애아 보육을 지원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자가 생일 선물로 받은 생맹교정 안경을 써봅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 남자는 잠시 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 남자. 그 이유는 처음으로 딸의 눈동자 색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사람을 향한 기술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